네, 이번 내용부터가 어떻게 보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그 내용을 배울 때 처음 나오는 단원이라고, 토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마코브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마코브 체인도 좋습니다. 이 마코브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지금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마코브 체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더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랜덤 프로세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그런 확률적인 접근 방법에 처음 나오는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것이 그 마코브 체인에서 그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프레임워크를 여기서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마코브 체인이라는 어떤 마코비안 프로퍼티라는 가정 하에 모든 것들의 그 이론들이 디벨롭 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마코브 프로세스로 시작을 하고 꼭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코브 체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좀 클레임을 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추후에 나오는 모든 강의들은 어, 주로 이제 제가 참고한 자료라고 먼저 한번 클레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화학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데이비드 실버 가장 유명한 강의입니다.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를 개발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자료도 많이 보셨고 참고도 했을까? 저도 많이 이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강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드밴스드한 러너들은 한번 가셔서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학습의 정석 같은,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좀 참고했던 뭐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버클리 대학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강화학습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참고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요즘 최근에는 뭐 더 좋은 자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다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퀀셜한 프로세스, 뭐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뭐 시퀀셜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클래시파이어들, 뭐 저희까지 지금 살펴보았던 것은 그 데이터에서 시퀀셜한 측면들을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이제 따져볼 예정인데, 그 시스템이 또는 어떤 데이터가 n개의 어떤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 또는 클래스 또는 카테고리를 가진 것 중에 하나를 가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n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뭐 S1, S2 이렇게 해서 SN 뭐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매 시간 t마다 프로세스가 그 값을 가질 수 있다고 문제를 가정해서, 그래서 연속적인 아웃풋이 뭐 예를 들면 y가 아웃풋이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 디스크리트한, 그것이 이제 파이나이트하게 n개의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를 가지는 걸로 문제를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좀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토캐스틱한 그 비헤이비어에 관심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테이트가 뭐 이제는 뭐 진화 뭐 이볼루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랜덤하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랜덤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타임 인덱스가 0일 때에 어떤 그 값은 이것 중에 하나를 가지겠죠. 뭐 특정한 스테이트에 있었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서 Q 캐피털 T인, 그러니까 시간이 0부터 1, 2 이런 인덱스로 T까지 하면서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관측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계열 데이터니까 이제 시퀀스가 있는 거죠.
여기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트에 갔다가 이렇게 스테이트가 점핑이 되었고 각 그 시간마다는 이 중에서의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퀀스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뭐 저희가 측정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제너레이트 생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가 생성될 확률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타임 인덱스가 제로일 때 이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겠죠. 그리고 end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Q0가 라는 데이터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Q0가 생성이 되고 Q1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conditional probability입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의 개념. 그래서 이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이제는 여기까지 오면 Q0와 Q1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Q2는 Q0와 Q1이라는 데이터가 매저가 되고 Q2가 될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가 발생할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모델링을 한 겁니다. 모델링을 한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러한 확률을 정확하게 다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맞지만 practically 우리가 트래킹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다 모델링하고 분석하기에는 힘이 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마르코프 체인 또는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냐? 제가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예를 들어서 0부터 t까지 스테이트가 측정이 되었고 t 플러스 1에서 특정 스테이트의 데이터가 측정이 될 확률인 거죠. 이거는 past와 뭐 여기가 current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now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떤 그 미래가 되는 거죠. 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과거와 current의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확률은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가정은 무엇이냐면 QT-1 Q0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의 스테이트가 다음에 올 스테이트를 확률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정보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것을 가정해서 나온 신호 그 데이터가 마코브 체인이고 그러한 것을 마코비안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가정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 가능한 것이 이제는 그 실제로 시계열 데이터의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트랙터블 해진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신호가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정을 하면 여기는 원래 그대로고 여기도 그대로고 여기서는 Q 낮과 Q1이 오고 Q2가 되는 것을 확률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거는 필요가 없죠. 여기만 보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건 날아가서 이것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런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만 따지면 되고 그 데이터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Q2를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Q3를 알기 위해서는 Q2, Q1, Q0가 있는데 Q2에 대한 정보만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코비안 프로퍼티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러면 이제는 좀 시계열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또는 어널리틱하게 해석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좀 이제 트랙터블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코비안 프로퍼티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마코비안 프로퍼티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시계열 데이터면 어느 정도의 어떤 윈도우를 가지고 그 데이터 영향을 미래를 예측하는데 고려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코비안 프로퍼티로 과감하게 어썸션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처음 해서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면 어떤 스테이트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마코브다라고 하는 것은 if and only if죠. 이런 컨디셔널 프로퍼티가 만족을 할 때 됐죠? 이제 여기는 과거에 있는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러면 더 명확하게는 어떤 t 시간에 어떤 스테이트, 지금 t에 있을 때 저의 시스템은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 중에 하나에 있었겠죠. 그리고 t 플러스 1에 다른 또 어떤 다른 스테이트 또는 같은 스테이트일 수도 있고 하여튼 스테이트가 여기서 이렇게 점핑이 됐습니다. 점핑이 되는 것은 이렇게 있고 그 전 시간에 있었던 히스토리하고 같은 거니까 이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스테이트가 어떤 값일 텐데 그것은 과거에 대한 sufficient한 statistic.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트만 알면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뭐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 예를 들겠습니다. 비가 왔고 눈이 오고 맑고 화창하고 비가 오고 눈이 왔는데 여기가 이제 today인 거죠. 오늘인 거죠.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tomorrow. 여기죠. 지금 우리가 날씨를 예상을 할 때 이렇게 쭉 시계열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이 전체를 고려해서 뭔가를 어떠한 것이 될지에 대한 확률을 고민을 할 텐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맞겠죠. 하지만 너무 그러면 또 여기서 문제는 과연 과거의 며칠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지 말고 그 직전 또는 오늘 눈이 왔다는 이벤트 또는 인포메이션만 보고 내일을 예측하자는 것이 마코비안 프로퍼티, 마코브 체인입니다. 자, 이것을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현재의 스테이트는 과거로부터의 모든 렐러번트한 인포메이션을 다 축적해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스테이트는 미래를 결정하는데 sufficient한 statistic이다.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코비안 프로퍼티가 물리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문제에 맞냐 이것이 추론이 아니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코비안 프로퍼티 자체에 대한 것은 어떤 그 모델의 어떤 수식적인 심플리스티를 위해서 고안된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추후에 이제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너레이트 하는데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랙티컬한 문제를 마코비안 프로퍼티로 모델링을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시계열 데이터가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해도 크게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마코비안 프로퍼티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가 크리티컬한지를 꼭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라는 것은 특정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SI가 될 때고 이것이 이제 이 인덱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S가 있을 테고 그 다음 스테이트가 S 프라임으로 갔다고 하겠습니다. S가 있고 S 프라임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확률이 있겠죠? 확률이. 그리고 그것은 이 스테이트가 n개의 디스크리트하니까 이럴 때 t 시간에 S에 있고 t 플러스가 S 프라임으로 스테이트를 트랜지션 했을 확률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어져야겠죠. 그것을 스테이트는 n개가 있고 모든 n에서 n개로 가는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다 하면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맥스를 P로 만약 정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 스테이트가 S1, S2 해서 SN이 있었고 그럼 이쪽도 S1, S2, S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로 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1에서 S1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거기에 확률을 저희가 P11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2에서 S1으로 가는 것은 P21이 되겠죠. 그럼 SI에서 SJ로 가는 것은 PIJ가 되겠습니다. SN에서 SN으로 가는 것은 PNN. 그렇게 해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음에 이동할 모든 스테이트로 가는 트랜지션에 대한 프로퍼티를 다 있을 것이고 이것을 다 모아두면 이렇게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코브 체인이라는 것은 n개의 스테이트와 n by n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S에서 이 P라는 행렬을 통해서 S 프라임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로 오면 여기가 이제 그 다음 S 프라임으로 가는데 마코비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여기가 현재였고 여기가 커런트였고 여기가 퓨처였는데 이젠 다시 여기 왔으니까 이게 다시 현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이 P에 의해서. 이것이 마코비안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그 프로퍼티를 따라서 이렇게 스테이트들을 이동해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코브 체인이. 자, 그래서 이제 포멀하게 어떤 그 정의 데피니션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마코브 체인 또는 마코브 프로세스라는 것은 과거가 그 현재의 정보가 미래를 결정하는 과거의 정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랜덤 프로세스. 왜냐하면 지금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것에서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 분포는 그래서 이것은 패시브한 스토캐스틱 비헤이비어입니다. 패시브하다는 것이 어떤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S가 있으면 P라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를 룩업 테이블처럼 참조해서 S 프라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시퀀스는 이런 시퀀스가 쭉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지는 시퀀스가 되겠죠. 시계열 데이터. 그래서 이것을 마코브 체인 또는 마코브 프로세스를 구성짓는 요소들은 파이나이트한 n개의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가 있고 그 스테이트들 간의 트랜지션하는 프로버빌리티가 정의가 될 것이고 이제 그리고 가장 최초의 이니셜리 스테이트가 뭐 예를 들어서 S1, S2, S3가 있으면 여기 있고 여기에 그것을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특정 스테이트에 있을 이니셜 스테이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니셜리 여기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 여기에 있을 확률은 뭐 4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니셜 스테이트조차도 그 확률 분포로 저희가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디터미니스틱 하면 이렇게 확률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1인 거죠.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좀 더 제너럴한 익스프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마코브 프로세스 또는 체인을 디파인하는 세 가지의 키 엘리먼트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알면 우리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스토캐스틱한 시계열 데이터를 제너레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코브 체인 에피소드라고, 에피소드라는 것은 그 샘플링을 해서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를 에피소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한번 보죠. 일단은 n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S1, S2, S3, S1, S2, S3 여기가 from이고 여기가 to이고 여기를 읽어보면 S1에서 S1으로 가는 확률은 0, S1에서 S2로 가는 확률도 0, S1에 있으면 무조건 S3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S2에 있으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다시 S1으로 갈 확률은 2분의 1, S2에 있을 2분의 1, 0. S3에 있으면 S1으로 갈 확률은 이렇고 S2에 갈 확률은 S3에서 S3로 갈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 매트릭스를 저희가 이 그림을 가지고 다 도출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from을 가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next state의 next transition을 통해 어떠한 스테이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서메이션을 하면 무조건 1입니다. 이 방향으로. 그러겠죠. 왜냐면 스테이트를 가야 하니까. 그것이 P 매트릭스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너레이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다 지금 파이는 1, 0, 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트랜지션을 무조건 여기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 에피소드 모두 다 3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S1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S2로 갈 수도 있지만 S2로 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보면 S2로도 가고 S1으로도 가고 그 다음 S2로 왔습니다. 그러면 또 뭐 S1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S2에 있을 수도 있고 S2에 그대로 있습니다. 둘 다. 그리고 S2에 몇 번을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리스니까. 결국 S2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는 S2에 그대로 있고 여기는 S1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S1에서 S3로 가고 다시 S2로 가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시계열 데이터 또는 시퀀스를 랜덤하지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비티 매트릭스에 기반한 랜덤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샘플 에피소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가 마코브 체인 또는 마코브 프로세스를 하면 우리가 제너레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뭐를? 스토캐스틱한 시퀀스를 여기 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패시브하다. 왜냐하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스테이트가 총 스테이트의 개수가 5개죠.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S1이 있고 그러면 S2로 이동할 확률이 0.4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0.6 그러니까 0.6, 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마지막 스테이트는 또 반복으로 0.4%로 다시 원래 S4로 갈 수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0.6%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마코브 체인에 대해서 이 플로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블 매트릭스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S1에서 S1으로 가는 거죠. S1에서 S2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0인 거죠. 그래서 adjacent한 스테이트만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보면 여기 이렇게 대각 행렬에만 값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마커브 프로세스 또는 마커브 체인이 주어지면, 그리고 뭐 샘플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S4에서 시작을 스타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S4에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여기 이제 S4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S3로 갈 수도 있고 S5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이것들이 이렇게 트랜지션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쭉 이렇게. 근데 이게 랜덤한 프로버빌리티가 있으니까 그 샘플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샘플 에피소드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5에 있다가 또 5에 있다가 5에 있다가 4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확률 그 기반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마크업 체인이 주어지면, 그리고 스타팅에 대한 그 첫 스테이트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 파이로 처음 이니셜리 스테이트에 있을 것이 확률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가 예를 들어서 0, 0, 0, 1, 0인 거죠. 그래서 1의 확률로 S4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에피소드들을 샘플링 할 수 있고 제너레이트 할 수 있고 시퀀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중에 예를 들어 하나는 이러한 그 에피소드의 원 리얼라이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스토캐스틱한 비헤이비어를 지금 포함되고 있죠. 왜냐면 여기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패시브하게 어떤 시퀀스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 만약 커브 프로세스가 주어 well defined 되면. 네, 지금 예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면 P라는 그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가 이제 마코브 체인이 있으면 항상 이제 먼저 디파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키한 프로퍼티를 한번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S1에서 S1, S2, S3로 갈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본인한테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S1에서는 무조건 한 스텝에 이 세 가지 스테이트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자기 그 자리에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더하면 무조건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더하면 1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더하면 1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로를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쓰면은 P의 ij인데 어디죠? j를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j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j가 스테이트에 전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의 서메이션을 하면 1이다 라는 것이 P의 키한 프로퍼티입니다. 키한 프로퍼티. 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P입니다. 그럼 P를 행렬이니까 제곱을 할 수도 있고 3승을 할 수도 있고 P를 n승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예를 들어서 뭐 P의 n승도 뭐 3/3이니까 역시나 3/3의 어떤 값들이 여기 있을 텐데,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여기는 트랜지션 할 때 S1에서 S1, S1에서 S2로 갈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P의 n승을 했을 때 여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추후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이건 뭐 원래 마코브 체인인데 데이비드 실버 그 강의 자료에 꼭 나오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좀 해석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러면 보면 스타팅을 S1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S1인 것 같습니다. S1.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학교에 갔나 봐요. 클래스 1을 듣고 클래스 2로 갈 확률이 50%, 아니면 페이스북을 할 확률이 50%라고 하면 0.5, 0.5입니다. 그리고 만약 클래스를 가게 되면
또 클래스를 들을 확률은 80%. 그러니까 50% 중에서 가기로 한 학생들은 꾸준히 가나 봐요. 뭐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주어진 마크업 체인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는 아예 포기를 하고 뭐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이스 3로 가면 이제 패스를 하면 다 자러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클래스 3에 가고 나서는 이제 40% 확률로 이제 펍 어떤 뭐 이런 맥주를 마시러 가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뭐 다시 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뭐 다시 이렇게 다시 수업으로 뭐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 페이스북으로 가게 되면 페이스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계속 페이스북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10%만 다시 마음을 잡고 클래스로 돌아오는, 뭐 지금 이것은 실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플하게 마크업 체인으로 모델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과 동일하게 여기서 이제 State Transition Problematics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1인 경우에는 C2로 50%, 그 다음 페이스북으로 50%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C1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 샘플 에피소드를 그 제너레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끝이 나는 것은 슬립에서 다 그 시퀀스가 다 끝이 나겠죠. 뭐 이러한 간단한 예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크업 체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를, 뭐 스테이트가 무엇인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블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테이트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이퀘이션이 있는데, 저도 이걸 뭐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이렇게 n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p가 주어지고 이제 제가 뭐 지금까지 예제에서는 이니셜리 어떤 스테이트에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이니셜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저희가 가정을 해도 뭐 전혀 문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원 스텝 트랜지션, 그러니까 한 번 트랜지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확률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먼저 제가 다른 모든 강의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쪽 커뮤니티에서는 칼럼이 아니라 로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가장 이니셜리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3가 있고, 여기가 주어진 거고 기분인 것이고, 원 스텝을 하면 이렇게 됐죠. 원 스텝을 한 후에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p 행렬이니까 계속 우리가 곱셈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처음 1이 있고 이거 0이고 p11 더하기 pi2 0에 p21 pi3 0에 p31.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처음 이니셜리 첫 번째 스테이트 확률에다가 1에서 1이니까 그 자리에 있겠죠. 2에 있다가 1로 갈 확률이겠죠. 3에 있다가 1로 갈 확률.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트랜지션을 하고 나서 첫 번째 SS1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보시면 인덱스를 보면 1, 2, 3에서 다 2로 트랜지션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고, 이렇게 계산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원 스텝 트랜지션 프로버비티 계산을 하려면 문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파이 1이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막 예를 들면 뭐 또는 y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다 트랜스포즈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y 트랜스포즈는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모양이 이렇게 길어지고
긴 거의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이쪽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다 정의를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행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겠죠. 두 번 스텝을 트랜지션을 하면 두 번 트랜지션을 하면 그것을 제가 이게 찾고 싶은 건데,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한 번 트랜지션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것은 이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p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면 파이 제로에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뭐 다른 p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두 스텝 트랜지션 하는 것을 이제 그걸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행렬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두 번 스텝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스텝으로 생각했을 때에 또 다른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가 P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P의 제곱의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S1에서 S2로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의 의미는 뭐냐 하면, 두 트랜지션을 하고 나서 S1에서 S2로 이동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의 의미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익스텐션을 해서 n 스텝, 그러면 당연히 쭉쭉쭉쭉 가서 p의 n승이 되겠죠. 그래서 p의 n승이라는 것은, 저희가 P라는 것은 One Step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에서, 그러면 P의 n승은 N Step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 제곱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N-step transition probability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P의 N승인 거죠. P의 N승은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제가 I 스테이트에 있고 최종적으로 N 스텝 이후에 J 스테이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N 스텝 이렇게 되겠죠. I, J가 되겠죠. 뭐 이걸 n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DP에서 나왔던 서브 프로블럼을 스플릿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전체가 n 스텝이니까 한 스텝 직전에 가면 k 번째 스테이트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의미는 i에서 k까지 p를 n-1만큼 가고 그 다음 p의 k에서 j만큼 한 번만에 가야겠죠. 됐죠? 그런데 k는 모든 s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요 부분에 대한 모양은 똑같고 n이 n-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더 낮은 서브 프로블럼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DP의 아이디어가 여기에 적용이 된 거죠. 뭐 여기서는 이렇게 n승을 했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리커시브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것들이 표현돼야 되고, 요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n-2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다 자꾸 상원이 낮아지는 거예요. n의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행렬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렬곱의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행렬곱의 정의가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P가 n-1이 되면 K에 따라서 이렇게 K가 1이면 이렇게 계산한 거고 K가 2면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지금 이렇게 해서 행렬의 곱셈과 동일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P라는 개념을 여기서도 한번 적용을 했습니다. 그 키 아이디어는 n 플러스 1 스텝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 스텝 어딘가에 그냥 여기는 n-1과 1로 스플릿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S 스테이트의 하나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 프로세스가 그래서 n-1 스텝으로 i에서 k까지 가고 한 스텝 만에 k에서 j만큼 가야 되는 경우로 나누고 그 두 가지를 곱한 거죠. 그리고 모든 k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는 자 이렇게 해서 n-스텝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를 한번 DP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것은 그 state distribution입니다. 그리고 stationary 하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데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스토캐스틱한 비헤이비어를 이제 마코브가 이제 스테이트마다 이렇게 점핑을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스테디 스테이트 비헤이비어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이니셜리 i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죠. i에서 시작을 하고 n번째의 j에 있을 확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뭐 동일하게 이렇게 써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n이 이것이 어떤 어디에 수렴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그 전 슬라이드에서 DP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뭐 여기를 뭐 엄밀하게는 1인 거고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n이 커지면 n-1하고 n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그 시간이 지금 보면 i에서 시작해서 j 그리고 i에 조해서 k인데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스테디 스테이트 하면은 이니셜 스테이트에 인디펜던트하게 되어질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은 파이 j가 될 테고 그리고 이 부분은 파이 k가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k에서 j만큼 그대로 내려오고 됐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 요렇게 됐고 요것을 행렬로 표현을 하면 파이는 파이 p가 됩니다. 파이는 파이 p 모양으로 치면 이것에 이렇게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지 우리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문제에서 뭐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칼럼 벡터였기 때문에 그것을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 경우에는 람다가 1인 경우예요. 람다가 1인 경우입니다. 람다는 1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너럴한 A에 있을 때. 그런데 P의 프로퍼티가 2주를 더하면 1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프로퍼티 때문에 항상 아이겐 밸류가 1인 게 존재합니다. 뭐 이건 제가 자세히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1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파이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 파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충분히 많이 지났을 때 이니셜 스테이트의 인디펜던트한 스테디 스테이트이고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파이가 계산이 되는데 이 계산을 식을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니까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하면 P에 대한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하면 또는 P 트랜스포즈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뭐
그러면 여기에서 람다가 그 1이 나올 테고, 예. 그랬을 때 아이겐 벡터가 파이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우리가 배웠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결국 여기서 b는 이제 생략된 거고 0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fix point iteration으로도 이 파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전 슬라이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이것을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 fix point iteration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먼저 마크업 체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그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tationary property라는 것은, distribution이라는 것은 그 스테이트를 막 이렇게 트랜지션 하면서 돌아다닐 텐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착했을 때 각 스테이트마다 있을 확률인 거겠죠. 확률. 그 확률은 당연히 어딘가에 뭐 그 이니셜 스테이트 처음 시작하는 스테이트와는 인디펜던트하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역시나 아이겐 어널리시스가 되거나 또는 픽스 포인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뉴메리컬하게도 계산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